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점유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교재로는 거기 216페이지부터 있는 부분인데 제가 점유권하고요, 소유권은 꼭 같이 묶어서 보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소유권을 가잖아요. 소유권 가면 소유권은 상린관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어취득이 있어요. 시어취득. 그 다음에 소물척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이제 물권법 총칙에서 볼 때 이미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공동소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장 핵심이 시어취득인데 시어취득을 공부를 하게 되면 어차피 점유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점유권도 같이 이제 다 해결이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앞으로 상린관계 있고 뒤로 공동소유 있다. 이렇게 하면 점유권, 소유권 다 해결이 되죠. 그죠? 이 부분에서 4문제 많으면 5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자,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시어취득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일요일 강의 때 이제 교과서까지 전부 체크해 드렸는데 3, 4월 강의 심화에서는 약간 무게중심을 그 기출문제 풀이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요. 문제에 조금 가는 거고 교과서보다는 제가 항상 일요일 강의 때 칠판에 정리해 드렸던 거 있죠. 그죠?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는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어취득. 항상 제가 세 판으로 강의를 드렸었는데 첫 번째 판이 뭐였느냐 그랬더니 자, 시어취득의 요건이었죠.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A로부터 단독주택을 샀어요. 그런데 옆집 갑이 측량해봤다. 경계 복원 측량 그랬죠. 도면상 경계를 지표상에 그대로 복원해봤더니 여기가 경계로 나왔더라. 그 말이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갑소유 토지가 이만큼이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갑의 나무 소유 토지 일부죠. 일부를 점유 사용했다. 그 말이 되잖아요. 나무 토지가 돌려줘야 될 거 아니겠죠? 근데 눈물이 핑 돈다 그러면 을은 돌아서서 손가락을 세봐라 그랬죠? 그래서 점유기간이 20년이다. 그러면 내 땅 해버릴 수 있는 제도 이게 시어취득 그랬잖아요. 자, 이때 20년이라는 것은 을의 점유기간뿐만 아니라 전 점유자 A의 점유기간까지 합산한다. A도 B로부터 매수했다. 그럼 B의 점유기간, A의 점유기간 다 합산해버린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처럼 남의 토지 날로 먹는 게 시어취득이다. 그러면 이 요건이 간단하냐? 그러지는 않는다. 자, 먼저 20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소유사가 중요한 거예요. 소유사가 중요하죠? 그리고 평온해야죠. 을은 갑하고 싸움 안 하고 공연, 남들 다 보게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해줘 이렇게 등기청구권 행사하겠죠? 이게 뭐예요? 네 건데 나한테 달라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근데 보통 갑이 등기 안 해주겠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신청 원칙인데 한쪽에서 협력 안 한다. 판결에 의해서 단독신청. 그러니까 소송 제기하죠. 시어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소송 제기해서 승소하면 판결서 들고 단독신청. 그때 등기할 때는 부동산 일부는 등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판결에 의해서 분필 등기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데 그저께도요. 작년 합격하셨던 여러분 선배님이죠. 소속 공인중개사 가 계시는데 중개한 건물이 나무 토지 3평, 4평 정도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시어취득 문제죠. 그죠? 여러분 3평, 4평이라도요. 서울 요즘 땅값 뭐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그래도 웬만하면 다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이상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뭔 말이에요? 3천, 4천은 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20년 손가락 세면 아는 거죠. 그죠? 손가락 세면 아는데 그때도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나무 토지 침범해서 건물을 짓게 됐느냐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취득 된다고 확답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소유사가 있는 점유인지 없는 점유인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했다 그러면
이게 소유사가 있는 건데 남의 부동산인 줄 알면서 거기다가 건물 지었다 그러면 악의의 무단점유, 타주점유, 시효취득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건을 먼저 봐보죠. 만약에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등기부 시효취득인데 등기까지 돼 있다 그러면 요건이 빵빵하니까 10년으로 줄여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소유사, 평원, 공연 그러고요. 여기는 뭐까지 요구되죠?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되죠. 그죠? 그래서 왜 삼각형으로 하라고 그러냐면 등기부 시효취득은 앞으로 등기, 뒤로 뭐가 붙어요? 선의, 무과실이 붙죠? 그러니까 요건이 빵빵하니까 기간을 어떻게 줄여줬어요? 반으로 줄여줬다. 이렇게 먼저 아세요. 아셨죠? 동산 시효취득도 있거든요. 그 요건은 지금 공부하지 말라고요.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몰라도 학교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 요건을 정확히 알죠. 그러면 나중에요. 동산은 이거 절반이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렇게 해버리면 아주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평면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것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걸 정확히 해서 뼈대를 세워놓은 다음에 나중에 여력이 되면 이것을 기초로 비교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요건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등기부 시효취득에서요. 자, 얼른 생각해 보면 내 부동산도 아닌데 어떻게 내 이름으로 등기됐지? 그 생각이 드죠. 네. 보통은 다 뭐냐면 무효등기예요. 등기부 시효취득은 즉 무슨 말이냐면 무효등기를 기초로 시효취득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갑을 을이 위조해서 등기를 했다. 위조소리한 등기는 무효죠. 근데 병에게 팔았죠? 병에게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권리자 채우는 무효잖아요. 하지만 병이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이에요. 여기는 점유 20년인데 여기는 점유 10년, 등기 10년이에요. 둘 다 10년. 그러면 내 땅 해버릴 수 있다고요. 등기부 시효취득됩니다. 점유 승계가 인정되는 것처럼 등기 승계도 인정돼서 여기가 9년이고요. 또 정에게 팔았다. 무권리자 채우는 무효죠? 1년. 점유하고 등기했죠? 합산해서 10년이죠? 그러면 정은 어때요?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이중 보존 등기 있었죠. 부동산 하나인데 등기부가 이중으로 보존 등기 돼 있다. 선등기, 후등기 무효 그랬잖아요. 무효인 후등기 있잖아요. 후등기 무효. 이걸 기초로는 등기부 시효취득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 그랬더니요. 만약에 이거 시효취득 인정해 줘 버리면 또 부동산 하나인데 소유자가 2명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년, 10년인데 20년은 점유 20년. 여기는 점유 10년, 등기 10년 그랬죠. 그죠? 승계도 인정된다고 그랬죠. 다만 자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매일매일 사진 찍어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A가 맨 처음에 소유자로서 점유했다. 그리고 내가 매수해서 점유 이전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이것만 증명하죠. 그러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습니다. 점유 계속 추정되죠. 그죠? 추정한다는 말이 뭔 말이었죠? 이를 부정한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입증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 계속 추정되니까 만약 중간중간 끊겨서 20년 아니라고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 갑이 입증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점유 계속 추정은 설령 점유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르죠. 다르더라도 어때요?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이 소유사라고요. 소유사. 자, 소유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 소유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별의 기준은 객관설 그랬죠. 그죠? 주관설이 아니라 객관설인데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있잖아요. 매수인. 매수인의 집. 여기 을인 누구예요? A로부터 매수한 자죠. 매수인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지려고 샀어요? 빌리려고 샀어요? 가지려고 샀다. 뭐예요? 자주점유. 자주점유죠. 그죠? 소유사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상권자다. 전세권자다. 임차인이다. 그러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빌린 사람인데 가지려고 빌렸어요? 빌리려고 빌렸어요? 빌리려고 빌렸다.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점유 그러는 거죠. 그죠? 타주점유 그래요. 임차인이요. 아무리 나는 주관적으로
가지려고 빌렸는데 해봤자 소용없다고요. 이건 빌리려고 빌린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도둑놈이 있죠. 그죠? 도둑놈. 훔친 사람. 도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도인. 이 사람은 훔친 사람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지려고 훔쳤어요? 빌리려고 훔쳤어요? 가지려고 훔쳤죠? 자주점이 타주점이. 자주점이란 말이에요. 자주점이. 근데 부동산 도둑놈 있죠. 부동산 도둑놈. 부동산 도둑놈. 동산은요. 훔쳐서 가버리는데 부동산은 훔쳐서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뻔히 남의 부동산임을 알면서 그죠? 아기에 여기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죠? 무단 점유잖아요. 그러면 법리상 자주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타주점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시효취득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비판 많이 하는데 그냥 이유를 묻지 마. 그냥 타주점이 시효취득 안 돼. 이래버린다. 무슨 사례냐면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있어요.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땅에는 금이 안 그어져 있죠. 끼겨봤자 지상 경계로서 경계점 표지 같은 게 있을 건데 을이 뻔히 남의 부동산임을 알면서죠. 그죠? 알면서 여기다가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창고도 짓고 무단 점유한 거죠. 그죠? 만약에 이게 자주점유라면 어때요? 20년 지났죠? 소유사 인정되고 공무원하고 싸움 안 했어요. 평온. 그 다음에 등산객이 봐도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공연했죠? 그럼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자, 내 땅 해버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뭘 부정해버린다고요? 자주점유를 부정해버린다. 타주점유, 시효취득 안 된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시효취득 안 돼요. 이것은 국유지여서 시효취득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국유지도요. 국유지도 뭐뭐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행정재산이 있고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있잖아요. 여기 구로, 구청, 부지라는가 혹은 도로 부지 있죠. 도로 부지, 뭐 소방서 부지 이런 것들 도로 같은 거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있죠. 자, 이게 행정재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보존재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존재산. 이게 뭐냐면 문화재 말이에요. 문화재 있는데 이런 것은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고 팔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시효취득 대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부동산이 있죠. 이것을 일반재산이라고 해요. 일반재산. 예전에는 잡종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일반재산이라고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판례 보면 잡종재산이라고 나옵니다만 이것은 사법상 거래 대상이 돼요. 사고 팔 수 있다고요. 여기 여러분 구로 구청 가셔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사고 싶다 그러면 위원회 열려가지고요. 감정평가에서 한 80% 수준에서 넘겨줘요. 그래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 그런 거예요. 다만 일반 재산일 때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등기하지 않았으면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 상태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이건 시효취득 안 되는 거죠. 그죠? 왜요? 공공성 때문에. 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런 토지는 뭐예요? 일반 재산이죠. 그죠? 일반 재산이랍니다. 그래서 시효취득 대상은 돼요. 시효취득 대상은 되는데 다만 요건이 안 된다고. 요건이. 어디에서 걸려버려요? 악의 무단 점유는 타주점이다. 시효취득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막내 동생 이름으로 등기해놨다. 나를 명의 신탁자, 막내 동생을 명의 수탁자라고 그러죠. 그죠? 명의 수탁자라고 그러는데 명의 수탁자 점유 있잖아요. 명의 수탁자 점유는 뭘로 봐버려요? 타주점유로 봐버려요. 그래서 막내 동생은 시효취득 주장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묘기지권은 우리 판례가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상권이니까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점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그 토지 지상권, 사용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가 없다고요. 소유권 시효취득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뭐가 있냐면 조금 어려운 건데 자, 본권에 관한 본권에 관한 그러면 소악
판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예요? 소재기시부터 악의점유, 판결이 확정시부터 타주점유 이렇게 알아두세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뭔 말인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매도인도 있거든요. 매도인. 매도인의 점유도 다 타주점유로 봐버립니다. 타주점유로 봐버리는데 그래서 어쩌냐면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갑이었거든요. 소유자 갑은 뭐예요? 자주점이죠. 자주점이었다가 을에게 팔았다고요. 팔았는데 계속 점유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어버려요? 타주점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그럼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의 경우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부도났던 채무자는 자주점유,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그러는 거예요. 또요. 갑에서 을로 매매, 등기 원인을 매매로 했다. 매수인의 점유는 뭐예요? 자주점이죠. 그죠? 그런데 계약이 해지돼 버렸어요. 해지되면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겠죠? 그리고 을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뭘로 바뀌어버려요? 타주점유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죠? 네, 타주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요.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누구밖에 없어요? 매수인 정도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타주점이잖아요. 그죠? 즉 이처럼 시효 취득은요. 나무 토지 날로 먹는 것이니까 만만치가 않다고요. 이 요건이. 그래서 매수인 정도, 매수인의 지위 정도가 돼야 뭐예요? 자주점유 그러는 거예요. 자주점유. 그러지 갑으로부터 여기가 다 갑소유 토지거든요. 갑소유 토지인데 빌려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다 뭐예요? 타주점이니까 소유권 시효 취득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확판타 있죠. 그죠? 소확판타인데 이게 뭐냐면 점유자가 그러죠. 점유자가 예를 들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요. 여기 봐보세요. 우리는 자 20년 점유 계속 추정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10년 점유 계속 추정될 테고 소유사도 다 추정돼 버려요. 평온 싸움 안 하고 공연 남들 다 보게 선의까지 다 추정돼 버립니다. 뭔만 추정되지 않느냐면 무과실만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이것만 추정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을이 갑에게 소송 제기했을 때 시효 취득 원인으로 소유권 인정 소송 제기했을 때 20년 점유 계속 추정돼 버리고 소유사 평온 공연 다 추정돼 버리죠. 그러면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 갑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 입증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이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럼 누가 승소하겠어요? 을이 승소할 확률이 높겠죠. 훨씬 유리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승소하면 판결서 들고 단독 신청해서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점유자는 일단 뭐예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죠. 그죠? 자주점유로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되니까 자기가 굳이 자주점유임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장 입증할 필요 없는데 자기가 주장 입증을 했어요. 뭐라고? 나 매수인이다. 매매다. 증여받았어. 이렇게 그 권한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그러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뭐다? 자주점이다. 또요. 더 나가서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자가 승소하고 점유자가 패소하죠. 패소해도 어떻게 돼요? 원칙으로 자주점유. 자기 자리로 돌아온 뭐예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권에 관한 소라는 게 있죠. 본권. 본권이 뭘 말했어요? 점유권 빼고 이랬잖아요. 점유권 빼고. 빼고 그랬죠? 빼고. 이게 소유권을 대표적으로 생각하세요. 점유는 본권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권에 관한 소 이 말이 나오잖아요. 본권에 관한 소다. 이 말이 나오죠. 그죠? 이 말이 나오면 누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리예요?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리예요. 이 말이 나오면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유자가요. 승소했어요. 그리고 점유자가 패소했다고요. 패소했다 그러면 이 점유자 있죠. 그죠? 이 점유자. 여기에서 점유자는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점유자는 바로 소악판타 그런다고요. 뭐라고요? 소재기시부터 뭐예요? 악의점유.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타주점유.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두 가지 꼭 비교하셔야 돼요. 시험은 이게 더 잘 나와요. 점유자가 어쩌고저쩌고 매매 증여를 주장했으나 인용되지 않았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타주점이다. 그러면 X죠. 자주점. 여전히 자주점이에요. 네, 그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자, 부동산 일부도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공유 지분도 시효취득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갑하고 병하고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그러면 시효취득 완성되죠.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을은 갑으로부터 먼저 등기해줘 청구할 수 있고 한 달 있다가 등기해줘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지분도 뭐예요? 공유 지분도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죠?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자기 소유 부동산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소유 부동산도. 여기 칠판을 좀 많이 써야 돼가지고 좀 좁아서 좀 그렇네요. 아무튼 자기 소유 부동산도 가능한데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취득이 돼요. 시효취득 인정하는데 이게 뭔 말이었냐면 자, 명의 신탁자 있죠. 그죠? 명의 신탁자는 명의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돼 있죠. 하지만 명의탁은 무효거든요. 그래서 명의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이 사람 등기 안 돼 있죠? 등기 안 돼 있잖아요. 등기 안 돼 있죠? 그럴 때 자, 명의탁은 무효고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에요. 103조 위반 무효는 아니에요.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 위반 무효는 아니니까 불법원인 급여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소등기 청구나 진정 명의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막내 동생 안 해줘요. 그럼 소송해야 되잖아요. 명의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럴 때 자기가 오히려 오랫동안 점유를 했죠. 그러면 오히려 뭘 주장하면 시효취득을 주장해버리면 전부 추정되니까 훨씬 승소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소유자들은 어떻게 돼 있죠? 적법 유효하게 자기 이름으로 등기돼 있죠. 등기가 돼 있잖아요. 등기돼 있는데 뭐 시효취득까지 주장하느냐. 등기만으로도 다 어떻게 하니까 보호되니까 뭘로? 추정력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악의 무단점유하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타인의 권리 매매계약 유효 무효? 유효죠. 그죠? 유효란 말이에요. 그러면 타인의 권리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매매계약을 맺은 자죠. 자주점이에요. 자주점이에요. 그러나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잖아요. 뻔히 매도인이 무권리자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매매계약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매매계약 맺은 자죠. 이 사람은 뭘로 봐버려요? 악의 무단점유로 보고 타주점유 그래요. 이 계약의 무효임을 알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타주점유가 돼버린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의 권리 매매계약은 유효기 때문에 유효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구나 생각하고 점유한 자도 뭐예요? 자주점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공유자 있죠. 그죠? 공유자. 예를 들어서 공유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조각조각마다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인데 공자 1인이 점유를 해버리잖아요.
1인지 점유해버리면 어때요? 자기의 지분만큼은 자주점유지만 다른 공유자 지분만큼은 뭐가 돼버리겠어요? 뻔히 남의 부동산임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거죠. 뭐가 돼버려요? 타주점유가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이런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지금 보시면 을은요. 측량을 해봤으면 여기가 경계라는 것을 알 텐데 그러지를 않고 그냥 담장이 둘러쳐져 있는 곳만큼이 내가 매수한 토지겠지.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으로, 그죠? 자기 과오로 이 토지도 자기가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점유한 자죠. 그 자도 뭐예요? 매수인의 점유로서 자주점유라고요. 자주점유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이게 집 보러 갔을 때 대장 등기부 열람해 봤겠죠. 100평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침범한 부분이 10평이에요. 그러면 110평이네요. 근데 보통 사람이 집 보러 가서 100평인지 110평인지 딱딱 구분해서 왜 이렇게 넓어? 이러진 않았겠죠. 아, 담장이 둘러쳐져 있는 것만큼 이만큼이 100평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점유했겠죠. 자주점유로, 자주점유. 그러나 이 부분이 1000평이에요. 그럼 총 1100평이 되죠. 그러면 100평인 줄 알고 갔는데 1100평이다. 누가 봐도 어때요? 뭐 이렇게 넓어?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침범한 부분이 상당히 초과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는 뭐겠어요? 뻔히 남의 부동산임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거죠. 뭐예요? 타주점유 그랬죠. 그 판례가 이번 시험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자, 이렇게 먼저 요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 이제 점유시효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갑을인데 을이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 요건 완성했어요. 그럼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채권적 청구권이죠?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런데 요건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아직 등기하기 전에 병에게 팔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병에게 팔아버렸다. 그랬을 때 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그죠? 혹은요. 갑, 을인데 이번에는 19년이에요. 소유사, 병원, 공연 그랬죠. 그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잖아요. 행사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요건이 완성되기 전이죠. 그죠? 전에 병에게 팔았다고 했죠. 이렇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1년이 경과했어요. 1년 경과했어요. 경과했는데 계속 우리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이 더 지난 거예요. 이제 20년이 됐죠. 이때 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이것은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먼저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권과 채권을 비교해 드리면서 물권은 강력한 권리,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은 약한 권리 그랬죠. 그래서 자기하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하지 제3자의 주장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요. 물권의 성격대로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적 청구권은요. 자, 봐보세요. 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해요. 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봐보세요. 위의 결론 어떻게 되죠? 을은요. 시효 완성됐지만 소유권 취득 못해요.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아래 사례는 어떻게 되죠? 오히려 을이 소유권 취득하고 병이 소유권 취득 못해요. 아래 사례에서는 제일 억울한 사람이 병이에요. 1년밖에 권리에 잠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꼭 제가 잔금 치를 때 등기 서류뿐만 아니라 뭐도 받으라. 열쇠도 같이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또요. 여러분 선배님인데 부동산 하시면서 경매 받았거든요. 토지 경매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시효가 완성된 사람, 점유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유권 뺏깁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기죠. 그죠? 왜요? 완성 후에 뭐예요? 완성 후에 내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죠? 그러나 완성 전에 내가 경매로 소유권 취득했죠? 그리고 나서 20년 완성됐다. 그러면 소유권 뺏겨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의 사례 가지고 보죠. 을은 시효 완성됐어도 어땠어요? 완성 후에 소유자 변경이 있어버리면 소유권 취득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때부터 점유를 시작해서 이때 20년 완성되고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니까 등기청구권 행사 못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때가 아니라 이때부터 점유했다고 주장해야지. 그리고 이때 완성됐어. 그래버리면 이거하고 똑같아지죠? 그럼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네. 지금 이게 뭐냐면 기산점의 의무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안 받아줍니다. 왜냐? 이거 인정해줘 버리면 채권적 청구권으로 만들어 놓은 보람이 없는 거예요. 다만 소유자 변경이 없어요. 그럼 어차피 을이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때는 기산점 의무선택 되는 거예요. 기산점 의무선택이 된다는 말은 현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역산해서 20년 전 어느 한 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자 변경이 있으면 기산점 의무선택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의지의 한국인 사례. 20년 점유했는데 완성 후 소유자 변경이 있어버리면 시효취득 안 되죠. 그런데 소유자 변경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또 20년을 점유를 했대요. 총 몇 년 점유했어요? 40년 점유했죠? 40년 점유한 을은요. 2차 시효취득을 인정해 줍니다. 2차 시효취득 인정해줘요. 자, 2차 시효취득을 볼 때는 이 관계만 보면 됩니다. 이 관계만 보면 2차 시효취득 인정한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 사례인데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 다시 그리는 거예요. 자, 갑 을인데 20년 소유사 병원 공연 그랬죠. 자,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직 등기하기 전 요건이 완성된 후 등기하기 전에 팔았다 그 말이죠. 병에게 팔았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청구권 행사 못한다고 그랬죠.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는 병이 설령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고 이 사례 똑같죠? 그런데 문제는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근데 갑이 모르고 팔았단 말이에요. 모르고 팔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년 전 기획부동산한테 속아가지고 강원도 땅을 사놨는데 이번에 손해보고 팔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시효취득인데 왜 팔았냐 손해배상 그럼 주겠어요 안 주지? 이게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저리가 그런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 행사가 들어왔어요. 그럼 뭐예요? 갑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잖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이거 소유권 뺏기게 생겼네 하고 팔았을 때는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요. 왜 불법행위예요? 계약관계가 아니니까. 갑하고 을은 계약관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양대 책임 그랬죠. 계약관계다 그러면 계약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이 대표적이고 계약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때 모르고 팔았다 그러면 소유권 누가 취득하죠?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리고 돈은 일이 가겠죠. 갑에게 가고 을은요 개털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도 손해배상도 청구 못하고. 근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팔았다 그래도 소유권은 병이 취득하지만 결국 돈은 어디로 가요? 을에게 가죠. 손해배상 청구해서. 그러면 이제 응용해 봅니다. 모르고 LH공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수용당했어요. 수용했어요. 소유권은 LH공사가 갔죠. 보상금은 갑이 갔겠죠. 근데 등기청구권을 행사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인데 수용당했다. 소유권은 LH공사가 갔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은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을에게 가겠죠. 그죠?
이때는 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보상금을 받았다면 보상금을 청구하는 거고요. 보상금을 아직 안 받았다 그러면 보상금 청구권을 나에게 양도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직접 보상금 청구도 못하는 거고요. 이게 없으니까. 자, 이처럼 보상금을 나에게 다오 이건 손해배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대상 청구권. 대상 청구권도 역시나 언제만 가능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 거죠. 자, 하나만 더요. 휴사례 있어요. 뭐냐면 갑이 모르고 판 게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해 주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휴사례인데 뭐냐면 모르고 팔아버렸다. 소유권 1위 가면 개털되잖아요. 근데 모르고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소유권은 여기가 있죠. 그럼 특기청구권 행사해서 소유권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시효취득은 법적 성질이 원시취득이라 거기에 있는 제한물권은 전부 소멸해야 맞지만 시효 완성 후에 제한물권은 가지고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도 휴예요. 휴예요. 왜? 소유권은 가져왔으니까 대신에 변제 자기가 해야 돼요. 변제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변제한 금액을 갑에게 구상권 행사 못해요. 그래도 소유권 가져왔으니까 휴죠. 그럼 갑 입장에서도 뭐예요? 휴죠. 그죠? 휴. 왜요? 모르고 팔아버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나마 그래도 저당권이라도 설정해서 1, 2억이라도 뽑아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더요. 그런데 갑 을인데 을이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 그랬죠. 그죠? 근데 요건이 완성된 후죠. 그죠? 후. 자, 등기청구권 행사에서 등기하면 소유권 가져갈 수 있는데 등기하기 전에 병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병이 자 적극 가담했다. 그거는 뭔 말이라고 그랬죠? 악의만으로는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다. 악의만으로는 적극 가담이 아니에요. 알면서 뭐예요? 권유, 유도, 기만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악의만으로는 이 매매계약의 유효거든요. 근데 적극가담 사례가 나오면 민법에는 꼭 이 사례뿐만 아니라 아무튼 적극가담 사례가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이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돼버립니다. 무효 이렇게 되죠. 결론 병 권리취득 못하고 을이 권리취득해야 됩니다. 근데 을은 시효 완성자니까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등기를 해갈 것이냐 그 문제였죠. 그죠? 그랬더니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대의에서 가져가라 그러죠. 즉 말소등기 청구를 대의 그러죠. 대의는 1단, 2단, 2단이죠. 그죠? 대신하는 건데 갑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신해서 1단 대의에서 등기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2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취득해 가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 판례의 문제점, 이 대의하라는 판례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103조 위반 무효일 때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줬다 불법원인급여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그죠? 불법원인급여니까 말소 청구 없거든요. 이 사례에서도 갑은 병에게 말소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은 병에게 말소 청구권이 없는데 이것을 을이 갑을 대의해서 행사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은 괴로우니까 묻지 마 이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유 몰라 그냥 대의해서 가져가 끝 이래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런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다른 게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안 된다고 공부하고 왔죠?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갑과의 관계에서는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인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요. 취소권 그런데 이 채권자 취소권은요. 금전 채권자만 가능한데 얘는 뭐예요? 부동산 달라는 특정물 채권자죠. 채권자 취소권도 안 돼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직접 청구도 못하고 채권자 취소권도 안 되고 채권자 대의권도 안 되고
가져가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대의에서 가져가 끝. 이래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자, 병이 정에게 팔았죠. 그죠? 정에게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 권리취득 못하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판은 5원칙이에요. 5원칙. 5원칙인데 이론칙이 뭐냐 그랬더니 이론칙이 뭐예요? 이론칙이 자, 채권적 청구권이더라. 채권적 청구권은 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고요. 두 번째 원칙이 뭐예요? 기산적 의무 선택 안 된다. 다만 소유자 변경이 없을 때는 가능하다. 3원칙이 뭐예요? 2차 시효취득 인정해 준다. 4원칙 모르고 팔았다. 아무 책임 없다. 그런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팔았다. 계약관계 아니니까 불법행위 책임 그랬죠? 5원칙이 뭐예요? 그런데 제3자가 적극 가담한 사례죠.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 그러면 소유자는 을이 돼야 되는데 을은 어떻게 해서 가져간다? 대의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한 판 더. 이번에는요. 이것은 요건을 공부했고 이건 요건이 됐을 때인데 요건이 안 됐을 때예요. 안 됐을 때는 돌려줘야죠. 얼만큼을 반환하느냐? 그 문제죠. 그죠? 자, 이게 배밭사례였죠? 배밭사례. 과수원, 배밭인데 자, 여기가 지상경계가 이렇게 있어요. 목책이 이렇게 있는데 A로부터 을이 이 배밭을 산 거예요. 근데 갑이 측량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까지 남의 소유 토지하고 남의 배나무를 점유하고 그죠? 점유하고 농사짓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요건을 검토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찌된 일이었냐? 그랬더니요. A가 20년 전에 여기 있던 목책을 이리 몰래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좀 웃기는 사례인데 제가 만든 사례라 이해하세요. 자, 그리고 너무 넓어서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상태로 13년을 점유를 한 거예요. 13년. 얘는 뭐예요? 뻔히 남의 부동산 알면서 점유한 거죠. 악의 무단 점유는 뭐예요? 타주점이죠. 그죠? 그리고 을이 7년을 점유를 했어요. 매수해서. 얘는 남의 부동산을 몰랐죠? 선의 점유잖아요. 그죠? 선의 점유고 선의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죠. 그죠? 그러면 을은 어때요? 자기 고유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전 점유자 점유기간을 합산해서 20년 주장할 수도 있는데 합산해서 주장할 때는 하자도 승계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7년이면 선의 자주가 되는데 20년이면 악의 타주가 됩니다. 7년이면 7년이어서 안 되고 20년이면 타주니까 안 되죠. 시효취득 어차피 안 돼요. 돌려줘야죠. 뭘 돌려줘야 돼요? 토지 돌려줘야 되고 나무 돌려줘야죠. 그죠? 나무 돌려줘야죠. 원래 갑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동안에 수확했던 배 있죠. 과실 있죠. 과실. 과실도 돌려주느냐. 이게 바로 점유자 회복자 관계입니다. 지금 을을 뭐라고 그래요? 점유자라고 그러고요. 갑이 뭐예요? 이 점유를 회복하려고 하는 자죠. 회복자 관계인데 자, 이때 우리 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의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을은 7년간 수확한 거 선의자니까 다 가져도 되죠. 그러나 A는 악의자죠. 13년 동안 수확했던 거 다 돌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과실 수취한 것은 뭐예요?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시효취득 안 됐을 때도 요건에 따라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토지하고 나무 돌려줘야 되는데 나무를 베버렸대요. 그리고 여기 도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화물차 들어오고 과일박스 나르고. 그러면 이제 나무값 물어줘야 되죠. 즉 나무값 물어주는데 일단요. 이 나무가 을 점유자의 고의가실로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거지. 벼락 맞았다 그러면 어차피 갑이 뭐예요? 점유하고 있더라도 벼락 맞았겠죠. 그때는 멸실 훼손 책임 지지 않습니다. 점유자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을 때 문제라고요. 이때가 바로 멸실 훼손 책임인데 그럼 나무값 물어줘야 되거든요. 물어줘야 되는데 얼만큼 물어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법은 선의 플러스 자주점유다. 그러죠?
자주점 그러면 현존 이익배상 그래요. 선의 플러스 자주만. 을은 어때요? 선의 자주죠. 그죠? 선의 자주면 나무 베고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현존 이익이 없어요. 나무 베고 장작 팼는데 일부 유실되고 일부 남아있다. 그러면 이게 현존 이익이에요. 이거 그냥 여기 있다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의 플러스 자주가 아니다. 그죠? 설령 선이더라도 타주점이다. 그러면 어때요? 전손에 다 배상해야 돼요. 세 번째, 비용 상한 청구권 문제예요. 자, 이게 임대차에서도 나왔던 용어거든요. 비용 그럼 뭐가 있어요? 필요비, 유익비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선의 악의 구분 없이 전부 청구할 수 있다 하거든요. 악의자도 구분 없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필요비 수선비 그랬죠. 근데 꼭 수선비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데 거기 농사 짓기 위해서 이렇게 뭐 비료도 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필요비예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A는 13년 동안 비료 줘서 수확량 많이 는 것을 악의자니까 자기가 갖지 못했죠. 돌려줬죠. 그럼 최소한 뭐예요? 비료값은 줘야죠.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요. 을은 선의자죠. 7년 동안 비료 줘서 수확 많이 된 거 자기가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무슨 필요비 청구를 하겠어요. 그죠? 오히려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수취한 자 있죠? 수취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익비가 뭐예요? 떼갈 수 없는데 건물 가치를 증가시켰던 실내 화장실 같은 거 있었죠? 자, 여기서는 뭐겠어요? 도로죠. 떼갈 수 없죠. 근데 토지 가치를 증가시켜서 돌려줬잖아요. 자, 그러면 유익비는 항상 구조가 똑같은데 공사비가 1,000만 원 들었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땅값 항상 유익비는 가치가 증가돼야만이 청구할 수 있어요. 3,000만 원 올랐다 그랬을 때죠. 누가 선택하느냐? 돈 줄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예요? 회복자. 회복자가 선택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얼마 선택했겠어요? 뭐 1,000만 원 선택했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갑하고 을이 계약관계다. 임대차다. 그러면 임대차에서는 필요비 유익비 개념은 똑같은데요.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그랬죠. 그런데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어때요? 계약관계가 아니죠. 개념은 똑같은데 필요비 유익비는 반환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계약관계가 아닐 때 점유자 회복자 관계로 가는 건데 우리 판례는 계약했다가 무효 취소되죠. 줬던 거 돌려받죠. 부당이득 반환하잖아요. 그때도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적용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점유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먼저 나와요. 그리고 시효취득은 소유권 뒷부분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거 하늘에 띄워놓고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시효취득이 안 됐을 때만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계약했다가 무효 취소됐을 때도 점유 회복자 관계예요. 계약 관계가 아닐 때. 근데 여러분은 시효취득 안 됐을 때로 묶어서 첫 번째 판이 뭐라고요? 시효취득 요건. 두 번째 판 시효취득 요건 됐을 때 5원칙. 세 번째 판 뭐예요? 시효취득 안 됐을 때 돌려준다. 점유자 회복자 관계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시험은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건 나오고 요건. 이것을 공부하면 점유권과 한꺼번에 되죠. 다행히 5원칙은 조금 덜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보시면은요. 교재 보시면 218페이지 뭐 점유 보조자, 219페이지 간접 점유 이런 것들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고요. 거기 222페이지 보면 점유의 모습, 자주점유, 타주점유 나오죠? 이 내용들 쭉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228페이지 거기 보시면 거기 맨 아래 양가로 3번 점유 승계 효과 나오죠. 그죠? 이거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230페이지 점유 추정력 나오죠. 그죠? 네, 이게 뭔만 추정 안 된다? 무과실만 추정 안 된다. 이 양 보면 뭐예요? 본권에 관한 소 뭐 나와요? 소, 악, 판타. 여기는 소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 나올 거예요.
198조는 점유 계속 추정 나오고요. 점유 계속 추정. 다만 양가로 2번 200조 나오죠. 권리적법 추정. 200조만 동산에서만 적용되지 부동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32페이지 보면 이제 점유자 해복자 관계 나오죠. 이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맨 아래 201조가 과실수취권 문제고, 그죠? 넘겨보시면 양가로 3번에 202조가 뭐예요? 점유자의 해복자에 대한 책임. 이게 뭐죠? 멸실훼손 책임 말하는 거죠. 양가로 4번이 뭐예요? 거기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 나오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236페이지 점유보호 청구권 전물청이니까 우리 다 봤던 내용이고요. 자력구제, 준점유는 X 보지 마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점유권 끝내라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시효취득 나오죠. 그죠? 시효취득인데 어디 보시냐면 258페이지죠. 소유권 취득에서 취득시효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 취득시효 종류, 주체,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일단 소유권만 공부하세요. 기타 권리도 되는데 그건 해당 부분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소유권을 먼저 딱 뼈를 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효취득 대상 다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양가로 2번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요건 삼각형으로 공부하라고요. 점유취득시효 나오죠. 그리고 보충학습에 여기 5원칙 이런 것들 다 나올 거예요. 263페이지 등기부 취득시효가 뭐예요? 아랫부분이고요. 아랫부분. 자, 이렇게 보시고 취득시효 한가로 3번에 효과 나오는데 원시취득인데 동그라미 3번 소구표 나오죠. 소구표 이게 뭐냐면 갑이요. 좋아 소유권 가져가. 대신에 너는 20년 동안 내 소유 부동산을 사용했으니 사용료 줘. 줄 필요 있느냐? 없다. 왜?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데 등기하면 맨 처음에 점유시로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니까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동산 소유권 취득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시효취득에 관해서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라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강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강의 연결해서 뒷부분하고 상린관계 공동소유 이렇게 보고요. 그러고 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점유권, 소유권, 기출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자,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과서 자세히 읽고 싶은 건 어디가 있다고요? 1, 2월 달에 있는 거예요. 1, 2월 달에 3, 4월은 교과서 자세히 읽고 그러지 않아요. 자, 이 포인트만 쭉쭉 잡고 문제풀이에 조금 방점을 두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그럼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